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입니다. 온다 잘 보고 계시나요? 이제 4강까지 마무리가 됐고 그룹 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룹 대화를 통해서 계속 나올 이야기이긴 한데 질문을 하나 남겨주셨고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서 이걸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 Q&A 세션을 만들었습니다. 혐오 표현이란 무엇이며 혐오가 이 사회에 문제인 이유를 알려달라 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자, 혐오 표현은 사회적 소수자들과 약자들에게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시키고 그 결과 차별과 억압, 폭력을 더 가중시키고 다시 반복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표현을 혐오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혐오는 무엇이 가장 큰 문제냐? 그 여러 가지 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들 중에 하나를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들을 볼 수 없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소수자들과 약자들에게 그 문제의 원인을 돌림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게 가린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취업이 힘들다, 경제가 어렵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를 여성이 취업을 많이 해서 그래 라고 한다거나 이주민들이 너무 취업을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해서 그래. 그래서 여성들이 내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어. 이주민들이 내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어. 난민도 받아주면 내 일자리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건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소수자들과 약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자본주의 사회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달아져 가면서 사람을 쥐어짜고 죽이면서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인건비라는 이유로 자르고 최대한 적은 사람들에게 많은 일을 시키고 계약도 일을 하다가도 그만둘 수 없는 계약서를 만드는 정말 사람을 쥐어짜고 죽이는 수준까지 다다르게 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 재벌들과 기업들, 자본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입하지 않는 국가, 그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다 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까지 정말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고용주들, 그죠? 사용자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용주라고 하기도 하는 기업, 재벌, 그리고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보지 못하게 하고 정말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사람에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게이 클럽이다 라고 명명을 하면서 동성애자 남성들이 음란하고 심지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춤추고 노래하고 성관계를 하는 그런 걸 참지 못해서 국가의 안전과 방역을 해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시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면서 약간 연휴가 생기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풍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또 클럽을 가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동성애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때 이성애자들이 다니는 클럽도 심지어 클럽을 넘어서 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돈으로 성을 거래하는 룸사롱과 성매매 업소들까지도 매우 호황을 이루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동성애자에게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밤 또는 불금이라고 하는 금요일 저녁마다 또는 이 주말마다 얼마나 많은 이성애자들이 원나잇 스탠드를 새로운 사람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연히 동의를 하고 서로 원하는 관계에서는 원나잇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파트너가 있는 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바람을 피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성매매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성범죄도 굉장히 이성애자 남성들이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모든 문란함이나 성적 범죄나 죄악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동성애자 남자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게끔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 혐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장애인들이 범죄자가 된다, 가해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사회처럼 아주 극도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회에서는 사실 누구나 다 조현병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현병의 특성은
초기 진단만 받을 수 있으면 약을 먹고 일상생활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워낙 정신장애에 대한 혐오가 심해서 조현병이든 우울증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진단 자체를 받지 못하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심해진 후에도 문제예요. 장애 증상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보호감염소에서 다시 재사회화가 돼서 사회에 돌아와서 다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치료 자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열악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재사회화가 돼서 나오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잠깐의 기간 동안 억류되어 있다가 다시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장애에 대한 애초에 우리들의 관념들, 인식들부터 시작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재사회화가 되고 있는지, 이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진단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해결할 수 있도록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무조건 조현병이 있는 사람은 범죄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만 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수자성, 뭐 청소년이다, 여성이다, 이주민이다, 난민이다, 성소수자다, 장애인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정체성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이고 그게 해악이 되는 것처럼 이 사회에서 분리해야 되고 배제해야 되고 없애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혐오이고 그 사람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게끔 하는 소수자에 대한 폭력인 것과 동시에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이어지는 그룹 대화를 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댓글 그리고 질문 남겨주시면 또 이렇게 찾아뵙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